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방송은 상업용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5개 광고물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변에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한 관계로 5개 광고물에 관한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공익적 차원의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시면서 너무도 많은 5개 광고물을 접하실 겁니다. 이 5개 광고물은 엄격한 법의 잣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등한시한 관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5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보탬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5개 광고물법은 정식 명칭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5개 광고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5개 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5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5개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에서 규정한 5개 광고물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5개 광고물이라 함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개 광고물법의 정의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5개 광고물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나온 이 LED 화면은 5개 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자, 정의에 따르면 지금 이 전광판은 이 스키장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안내를 위한 단순한 전광판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개 광고물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전광판은 야구장에 입장한 관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5개 광고물법상의 5개 광고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그와 반대로 경기장 바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법에서 정의하는 5개 광고물이 맞습니다. 다만 설치는 5개 광고물법에 따라서 설치된 전광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개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의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교통 표지판입니다. 지금 5개 광고물법상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죠. 일반 대중이 통행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5개 광고물법상의 정의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치 법률이 다른 5개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교통 표지판이고요. 이것은 교통 관련 법규에 설치 근거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광고물법상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허가, 신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가라 함은 행정기관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행위가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행정기관에 통보한 후 통보 내역이 수리된 이후에 행위가 가능한 부분을 신고라고 합니다. 자, 먼저 5개 광고물법상 허가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하게 모든 5개 광고물은 이
거의 대다수가 이 네 가지에서 정의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그 다음에 옥상 간판. 크게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허가에 해당하는 사항,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돌출 간판,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간판의 높이가 5m 이상인 것,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주이용 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부분, 이러한 지주이용 간판은 역시 허가 사항입니다. 또한 모든 옥상 간판은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옥상 위에 설치된 모든 간판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으신 후에 그 후에 설치하셔야 합법적인 간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사항입니다. 자, 지금 이 신고사항부터는 여기에 규정된 내용부터 허가사항 아랫부분까지가 신고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넓이가 5제곱미터 이상이고 허가사항에 미달하는 부분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출 간판입니다.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간판의 높이가 5m 미만인 것. 그 다음에 지주이용 간판은 4m 미만의 간판들은 신고만 거치시면 합법적으로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나 신고도 아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이제 벽면 이용 간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높이에서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을 설치할 때 이것은 허가와 신고를 거치실 필요 없는 자유행위입니다. 자, 지금 먼저 허가와 신고를 설명드렸어요. 허가와 신고. 그런데 이 5개 광고물법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광고물법에 중요치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최상위법은 5개 광고물법이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시행령.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은 너무도 많은 부분을 광역시의 조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조례. 그렇다면 서울시 다르겠고 경기도 다르겠고 광역시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자치단체의 조례. 자치단체의 조례는 특별히 도조례를 벗어나는 범위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시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고시마다 모두 다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에 정의된 간판들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모든 사례는 시흥시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판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땡땡집. 자, 이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법적 해석에 의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간판은 한글 표기법에 맞춰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한글 표기법을 어긋나서 거꾸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위에 벽면 이용 간판은 상표입니다. 그래서 상표인 관계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저 부분을 에어라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에어라이트는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업장당 일반적으로는 3개의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그 다음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 그 외에 해당하는 에어라이트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철거 대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1층을 보시죠. 1층에 이 간판은 몇 개입니까? 벽면 이용 간판이 맞고요. 그 다음에 벽면 이용 간판에 이 부분을 이제 곡각이라고 합니다만 곡각을 포함해서 1층에만 3개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이 3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은 2층, 3층을 내가 쓰고 있다 하더라도 간판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 하나, 지주 이용 간판 하나, 돌출 간판 하나 해서 정확히 1층도 불법, 2층도 불법, 3층도 불법입니다. 간판은 영업장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대다수가 간판을 보고 입장을 합니다만 이렇게 불법을 하면서까지 하셨다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자,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돌출 간판입니다. 벽면이 아닌 벽면을 이용해서 돌출하여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이 1층에서 동일한 지금 이 앞에 삼겹살 구이로 이해됩니다만 이 삼겹살 구이라는 간판이 동일하게 돌출 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게들이 동일하게 2개씩 돌출 간판을 설치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불법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건물은 5층 이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을 보게 되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입니다. 그래서 6층부터 부착된 간판은 불법입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죠. 이 옆에 화면도 다소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화면은 흐릿합니다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입니다. 그래서 7층과 6층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입니다. 반드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이 지역은 시흥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고시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3층 이상의 간판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만 간판을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고시내역. 모든 지구 단위마다 다른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간판은 일단 3층에 설치된 간판입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모든 게 영문으로 되어 있죠. 이 영문이 상표가 등록된 상표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개 광고법은 상표가 아닌 한 한글과 영문을 같이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층에 설치된 데다가 영문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많이 보실 겁니다. 창문을 이용한 간판. 법에는 창문을 이용한 간판은 창문의 4분의 1까지만 광고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문 전체를 가리고 있고요. 이것은 5개 광고물법상에도 저촉이 되고 소방법에도 저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착된 광고판은, 유리에 부착된 광고판은 불법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5개 광고법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보시게 되면 광고물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그 다음에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현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원상복구명령 또는 제거명령,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까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내 영업장에 얼굴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하면서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5개 광고물법은 모든 행정처분을 관리자에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 표시된 내용에 보게 되면 관리자란 5개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 5개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그다음에 광고주, 5개 광고 사업자, 건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결국엔 이러한 행정처분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업장을 개설했거나 내가 건물을 임대해줬거나 모든 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하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행정처분의 사례이고요. 이것은 너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인도 한가운데 유명 메이커가 지주이용 간판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행로도 매우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처분을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옥상 위에 있는 옥상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입니다. 결국엔 행정처분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고 다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불법 간판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간판 설치 계획 당시부터 항상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의 간판 규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시청 또는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전에 설계 도면과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자와 확인을 한 후에 설치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허가, 신고, 이도 아니면 자유행위인지 명확히 구분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어떠한 불법 간판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의무자는 관리자에게 모두 다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주, 5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한 자, 5개 광고 사업자, 또한 설치를 승낙한 건물주, 토지주 모두가 철거 의무가 있다는 거. 저희 세입자가 걸고 나갔다.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물주가 철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1회차에서는 5개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는 5개 광고물과 일반적인 5개 광고물의 설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간판은 영업장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태생부터 불법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항상 문의하시고
행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